내분비적인 원인은 첫 번째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인데요. 내분비적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이제 어느 정도 필수로 검사해야 되고 치료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갑상선 요구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이상인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갑상선 기능 저하의 소견을 보일 때는 반복 유산과의 관련성 증거도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치료를 했을 때 개선 효과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먼저 갑상선 호르몬을 체크를 하고 갑상선 항체에 대한 체크를 해서 일반인보다는 좀 더 타이트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자체가 인슐린이나 이런 약을 통해서 조절이 잘 될 때는 위험인자가 아니고요.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위험인자라서 조절되지 않는 당뇨인 경우에는 실제로 그 태아의 예후에도 많이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보면 태아와 관련된 어떤 뭐 심기형이라든지 이상에서도 그런 당뇨 환자인 경우에서의 그런 안 좋은 예후가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되게 흔한데요. 초음파로 다낭성이 의심될 때 얘가 이제 그 반복 유산과 다 관련이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다낭성의 패턴을 보이면서 보통 다낭성 난소의 증후군은 그 초음파로만 진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임상 증상과 피검사상에서의 소견을 갖다가 종합해서 결정짓는데 이 세 개가 오버랩된 이 구간에 속해 있을 때의 보고들은 좀 있는데 다낭성 난소처럼 보이는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변수라는 증거는 아직은 부족하고요. 그 자체에서는 일반 인구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프롤락틴은 이제 유주분비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요. 배란 장애를 유발하긴 하지만 그런 반복 유산과의 연관성은 아직 미약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루틴하게 이거 갖다가 반복 유산 환자에서 체크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신 이후에도 프롤락틴의 수치는 기존의 프롤락틴 수치가 높아서 약물로 치료하는 분인 경우에 그 임신 이후에 주수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 탁 튀는 것 같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주기적인 체크로 이렇게 팔로우업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은 보통 임신 초기 때 뭐 출혈이 있거나 유산기가 있을 때는 가장 흔하게 기원가에서 쓰는 게 프로게스테론인데요. 프로게스테론도 마찬가지로 그 연구에서 반복 유산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감소시킨다는 보고는 있으나 소규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대규모 연구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없는 걸로 돼 있어서 루틴하게 치료 방침으로 정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고요. 다만 출혈기라든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때 주치의와 환자가 그런 출혈을 갖다가 막아주는 효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으니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을 보통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충 자체가 해를 유발하진 않고 어떤 증상들을 갖다 커버해 줄 수 있으니 쓰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분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종합해 보면 갑상선 기능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외의 프롤락틴이라든지 뭐 다낭성, 프로게스테론 보충 치료의 역할은 아직까지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반복 유산 환자에 있어서 영국 학회와 그다음에 미국 학회, 유럽 학회가 약간씩의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영국인 경우에는 일단 반복 유산 케이스가 있으면 그 유산된 아기의 부산물에 대한 염색체 검사를 먼저 하고 여기서 이상을 발견했을 때 부모도 하는 것을 갖다가 2011년 영국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렇게 권유를 했고요. 미국 학회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부모와 그런 태아의 부산물을 갖다 동시에 검사하는 것 갖다가 권유를 합니다. 유럽 학회에서는 이 자체를 갖다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데 이거를 검사를 해서 이상이 나왔을 때 환자가 자기가 앞으로 임신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유전적으로 문제 있는 약간 망가진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돼서 임신 자체에 대해서 약간 공포감을 느끼고 약간 도망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겨서 유럽 학회에서는 이걸 갖다 약간 회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 유산에 대한 그 유전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감수 분열이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모세포의 형성 중에 발생을 하고요. 이때 염색체가 추가되거나 또는 누락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염색체 이상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유사 분열의 과정 중에서 수정체가 세포 분열을 하는 도중에 생기는 오류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균형 전이로서 구조적 염색체의 재배열이나 아니면 로버소니안, 이게 되게 좀 흔할 수 있는 건데, 로버소니안 경우에도 균형 전이로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바뀌는 역전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임신 초기 유산과 관련해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배아 이수성이라고 해서 배아 염색체의 수적 이상인데요. 예전의 어떤 연구에서는 반복 유산보다 오히려 자연 유산에서 이런 이벤트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염색체 분석의 방법이 이제 계속 과학이 발전하면서 뭐 NGS 같은 방법으로 오면서 거의 대등한 걸로 지금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이상이 있는 걸로 발견이 되면 시험관 아기 중에 PGT-A라고 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상이 있는 배아는 제외시킨 다음에 정상인 것만 골라서 이식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시험관 아기의 약간 고급 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배아 이수성과 산모, 이게 사실 그 배아 이수성은 산모의 나이와 사실은 가장 연관이 커서 산모의 나이가 올드해질수록 이런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 크로모즘의 그런 각자의 그런 걸 봤을 때도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아 말고 이제 부모 자체의 염색체 구조적 이상인 경우는 보통 일반인이 0.7%인데 비해서 그런 습관성 유산, 반복 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2 내지 5%로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전 쪽에 대한 권유를 보면, 정리를 보면, 일단은 전체적인 방침으로 봤을 때는 부모와 유산된 아기에 대해서 염색 핵형 검사, 크로모즘 검사는 반복 유산에 있어서 현재는 권유되는 게 보통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서머리를 보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반복 유산 환자에 있어서 그런 초음파와 그 다음에 자궁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궁 조영술은 반드시 권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후천성 혈전증에 대한 루틴 검사는 권장이 되나 선천성 혈전에 대한 거는 그거는 등치를 따져보고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분비 쪽에 있어서는 갑상선 기능 검사에 대한 거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항체에 대한 것도 같이 필요할 때는 같이 해서 좀 더 좁은 구간으로 해서 검사 및 치료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겠고, 그 외의 내분비적인 그런 보충 치료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은 루틴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불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그 수태 산물에 대한 염색 그 크로모점 검사는 반복 유산 환자분에 있어서는 일단 권유하는 것 같다가 원칙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